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앱 채팅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세계 곳곳의 이슈를 알아보는 세계는 시방, 새시방 시작합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저기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할게요. 네. 퀴즈는 이렇습니다. 02로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을 때 올바른 행동 요령은 1번 전화를 받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듣는다고 답한다. 2번 전화를 끌어버린다. 어느 쪽입니까? 1번입니다. 네. 예, 답이 너무 쉬웠죠? 근데 정확하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밖에서 지금 PD께서 정답을 정확히 맞추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쏘는 쿠폰, 커피 쿠폰 드려야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보니까요. 아유, 저는 청취자분들께 양보하고 싶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좀 알아보시죠. 오스트리아의 총리가 사임했다. 근데 부패 혐의로 사임했다? 네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제바스티안 크루츠 총리 이야기인데요. 젊은 총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986년생이거든요. 아, 예. 저랑은 띠동갑이에요. 그래요? 네. 예. 네, 2017년 당시 31살의 나이로 세계 최연소 총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사람인데요. 예. 나이는 이렇게 젊지만 2013년에 외무부 장관을 맡기도 했고 2017년에 압도적인 지지율로 국민당의 대표가 될 정도로 정치적 감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외무장관이던 2016년부터 총리가 된 이후인 2018년까지 자신에게 호의적인 보도를 해달라는 의미로 한 신문사에 광고비 명목으로 재무부 자금을 사용했다는 혐의가 제기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지난 6일 오스트리아 검찰은 크루츠 총리에 대해서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발표를 하고요. 즉각적으로 총리실과 재무부, 국민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크루츠 총리는 처음에는 강력히 부인하다가 야당이 오는 12일에 불신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또 함께 연립정부를 꾸리고 있는 독색당도 총리 교체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자 지난 9일에 정부가 더 이상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참고로 크루츠 총리는요, 이 혐의와는 별개로 또 2019년 의회에서 자신의 측근을 공기업 지주회사 대표에 임명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위증한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세바스티안 크루츠 총리가 사임은 했는데, 네. 근데 뭐 완전히 정계를 떠나는 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분 권력력 상당히 강한 사람인데요. 예. 일단 총리만 사임하고 제1당인 국민당의 당 수직과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임자로 측근인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외무장관을 추천을 했고요. 예. 현재 샬렌베르크 총리로 취임한 상태입니다. 자, 크루츠 총리의 사임에도 의회 183석 중에서 71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당과 26석을 차지한 녹색당의 연정은 계속될 전망인데요. 따라서 크루츠 총리가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권력력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예. 크루츠 총리가 이제 앞서서 2019년 5월에요. 당시 그 국민당하고 자유당이라고 해서 같이 연정을 꾸리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하인츠 크리스티안 슈트라헤 당시 자유당 대표 겸 부총리가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서 그 낙마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같이 동시에 불신임을 당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분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집니다. 조기 총선을 통해 가지고 2020년에 또다시 총리가 되거든요. 예.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다시 재기를 노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 대만 쪽으로 가보시죠. 그 양안 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보니까요. 근데 맞습니다. 양국 정상들 발언부터가 더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포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먼저 열었는데요. 예. 지난 9일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중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틀림없이 실현할 수 있다면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가를 분열시키는 사람의 끝이 좋은 적이 없었다.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대만의 독립 세력을 향한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다음 날인 10일 건국기념일 연설에서 주권 확보와 국토 수호를 견지하겠다면서 대만은 합병이나 주권 침해에 저항해야 하며 대만의 미래는 대만인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예. 자, 10월 10일은요. 1911년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세운 우창봉기가 시작된 날인데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혁명기념일로 대만에서는 건국기념일로 축하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쪽도 네네. 통일에 대한 그 입장이 아무래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중국은 통일, 대만은 독립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중국은 상황인데요. 통일. 네, 대만은 네. 독립. 예. 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 주석은 양안 통일을 위해서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우리는 평화 통일과 일국 양제, 한국과 두 체제죠. 그리고 예. 하나의 중국 원칙과 구이 공식을 견지하면서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다소 온건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무력 사용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예. 신해혁명 기념식 행사에 이전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 대표단을 참석을 시키고 생중계 중에 계속 비춤으로써 예. 암묵적으로 대만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예. 이 구이 공식이 뭐냐면은 1992년 11월에 민간 기구인 중국 해협 양안관계협회와 대만의 해협 교류 기금회가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 합의를 한 건데요. 예.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중화인민공화국 중국과 예. 중화민국 대만이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 이 해석을 놓고 또 양국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어느 쪽이 대표성을 띠느냐 를 놓고 지금 사실은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중국의 입장과 달리 유연한 대만 독립을 주장하고 구이 공식의 인정 거부를 내세우면서 정권을 잡은 차이 총통은 이번에도 양안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평등한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대만은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네. 평등한 대화가 필요하다. 중국은 완전한 통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 양안 관계가 뭐 쉽사리 풀리진 않겠죠. 네. 그 황인코께서는 네. 만약에 네. 중국과 대만이 통일이 된다면 예. 어느 쪽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통일은 어차피 중국에서 얘기하는 네. 거니까요. 네네. 아무래도 글쎄요. 이걸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예. 네. 자, 중국은요, 당연히 대만이 흡수되는 방식으로 본토 중심의 통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겠죠. 예. 대만은 네. 사실 중국 정부의 정통성은 당시에 타이완 섬으로 잠깐 옮겨온 국민당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예. 자신들이 중국을 대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 내에서도 통일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어요. 국민당인데요. 네네. 사실 이 국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중국 본토와 대만 어느 쪽이 정통성이 있는가의 문제로 사실 중국 본토하고 대만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차이 총통이 정권을 잡고 있는 지금은 네. 아예 통일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게다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하고 강제 흡수 통합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본 대만 국민들은 예. 오히려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거든요. 사실은 지난해 그래서 총통 선거에서 차이 총통이 재선 못할 거다라는 얘기가 훨씬 많았는데 예. 이 홍콩 국가보안법 덕분에 지지세가 갑자기 회복이 되면서 다시 재선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최근에 중국은 역대 최대 병력을 동원해서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계속해서 침범하면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도 차이 총통은 대만의 민주주의와 삶의 방식이 위협받는다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면서 대만이 이 권위주의 중국에 무너지지 않도록 민주주의 대만을 지켜달라 이렇게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차이 총통에 대해서 중국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민진당 당국은 외부 세력과 결탁해 미친 듯이 독립을 도모하며 끊임없이 사달을 일으켰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전력난이 심각하다 이런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 중동 쪽 레바논에서는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됐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경유 연료가 바닥이 나면서 예. 최대 규모의 화력 발전소 2곳이 가동을 멈춘 건데요. 예. 그 전부터도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전력이 공급되던 상황이었는데 그마저도 끊기고 이 자체적으로 대형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부유층만 전기를 쓰는 최악의 상황에 온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흔히 전력 공급이 끊기더라도 왜 필수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곳들은 그래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병원 네. 같은 곳들. 네. 그런데 이런 곳조차도 전혀 전력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말 그대로 레바논 전체가 암흑천지고요. 예. 더 심각한 건 레바논 국영 전력 회사가 당분간 이들 화력 발전소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밝힌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레바논 정부는 뭐 대책을 좀 꾸리고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일단 발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력 확보를 위해서 세계은행 자금을 지원받아서 이집트에서 가스를 수입을 하고 예. 또 요르단에서 전력을 수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오는 15일부터는 이라크에서 한 달에 8만 톤씩 경유가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하면서도 네. 그런데 전기 공급이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 설사 공급이 재개되더라도 하루 4시간 정도로 제약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 부대책입니다. 근데 그 레바논은 지난해 그 수백 명 사망한 그 폭발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8월 수도인 베이루트 항구에 보관됐던 질산 암모늄이 폭발해서 220명 이상이 사망하고 7천여 명 이상이 다쳤거든요. 네. 예. 도시가 거의 파괴된 것은 물론이고 병원까지 무너지는 바람에 의료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뜩이나 경제 위기가 심한 상황에서 이 폭발 사고로 환율이 급등하고요. 의약품과 생필품, 식량, 연료 부족으로까지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면서 예. 레바논 역사상 가장 큰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였습니다.